MS 워드 2016의 화면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디스켓이 있는 부분을 빠른 실행 도구 몸이라고 합니다. 많이 쓰는 명령어를 이 부분에 아이콘화 시켜서 쓰는 부분에 해당이 되며, 바로 밑에 홈, 삽입, 디자인을 각각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홈 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홈 탭에 관련된 명령어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리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종이에 문서를 쓰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이러한 리본이 화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동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홈 탭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리본이 화면에서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삽입을 선택하게 되면 삽입에 관련된 리본 메뉴가 나타나고, 종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리본이 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홈 탭을 한번 클릭하시고 화면에서 종이 부분을 클릭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게끔 하려면 다시 한번 탭 버튼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종이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리본 메뉴가 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1/2페이지 109개 단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상에서는 상태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상태 표시줄은 그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특히 109개 단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단어 통계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9개 단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단어들에 대한 전체 통계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3개의 버튼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읽기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문서 위주의 화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읽기 모드라고 하며, 가장 많이 보는 화면이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인쇄 모양 보기가 될 것입니다. 즉 종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종이에 쓴 내용들이 이렇게 써집니다 라는 부분을 바로 인쇄 모양 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 문서가 웹상에서 어떻게 보여줄지를 하는 것이 세 번째에 있는 웹 모양 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인쇄 모양 보기를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끝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눌러봅니다. 마이너스는 화면이 축소가 될 것이며 플러스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축소하거나 확대하시는 방법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키보드 맨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중앙에 있는 휠을 앞으로 미시면 확대가 됩니다. 자신쪽으로 당기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화면을 적당히 확대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빨간 물결이 있고 파란 물결이 있는데 언어 교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부분을 바로 옵션이라고 합니다. 파일에서 그리고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여러가지 옵션 중에서 언어의 교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언어 교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빨간 물결을 보지 않고자 한다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해 주시게 되면 다음부터 빨간 물결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빨간 물결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콤마 한 칸 띄고 현재는 맞지만, 현재 콤마 한 칸 띄고 미래가 돼야 되는데 콤마 다음에는 무조건 한 칸씩 띄는 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파란 물결마저도 보지 않기를 원한다면 파일, 그 다음에 옵션에서 언어 교정에서 입력할 때 문법 오류 표시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저런 파란 물결이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법 오류 같은 경우는 맞춤법 자동하고는 틀리게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므로 그 부분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언어 교정에서 입력할 때 문법 오류 표시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과거, 콤마,
그 다음에 현재를 붙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미래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파란 물결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물결 상태에서 빠르게 문법에 맞게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틀려 있으므로 현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콤마 다음에 한 칸 띄고 현재입니다 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클릭한 대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콤마 다음에 한 칸 띄고 미래인데 역시 붙어져 있네요. 하여 미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콤마 한 칸 띄고 미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란 물결이 사라지고 내가 문법상 올바르게 입력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또 하나는 혼동하기 쉬운 단어와 그 다음에 맞춤법 기능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옷이 아니라 이응으로 썼을 때 알아서 시옷으로 바꿔줍니다. 즉 파일에 옵션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언어 교정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단어와 맞춤법 및 문법 동시 검사가 체크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틀린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을 딱 치시는 순간 이응이 시옷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계속해서 글자 크기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의 보고서 제목을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탭에 보시게 되면 글꼴 명령어 집단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글씨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키로 빠르게 보고서 제목 같은 거를 크게 하는 키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크게 하는 단축키는 키보드 맨 왼쪽 하단에 있는 컨트롤과 엔터키 위쪽에 있는 대괄호 닫히는 모습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글씨가 커지고, 그 다음 작게 하는 방법은 닫히는 대괄호 왼쪽에 열리는 대괄호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빠르게 범위 잡은 부분의 글씨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이번에는 밑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범위로 잡으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U를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언더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U를 누르시게 되면 언더라인이 형성됐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밑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명령어는 홈 탭에 보시게 되면 글꼴 부분에 이와 같이 밑줄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줄짜리 밑줄이 아니라 두 줄짜리 밑줄을 주고자 한다면 범위를 잡아주시고 글꼴에 이렇게 밑줄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중 밑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000원을 지우는 이것을 취소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000원 부분을 범위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부분에 밑줄을 의미하는 명령어 역삼각형을 클릭했는데 취소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밑줄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바로 효과 부분에 취소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미리 보기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중 취소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중 취소선을 체크하시게 되면 두 줄로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중 취소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에다가 효과를 주는 것을 타이포그래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고자 합니다. 하여 아래에 있는 보고서 제목을 범위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글꼴 부분을 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텍스트 효과와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빛나는 네온 모양의 가가 있습니다. 가서 역삼각형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여러가지 모양들 중에서 채우기 회색 80%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에 입체적인 모습이 들어가고 아래 반사 모습까지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타이포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반사에 이와 같은 반사 효과를 주시게 되면은 텍스트에 바로 붙어서 반사 효과가 빠르게 연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형광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포그래픽 옆에 있는 텍스트 강조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형광펜 칠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범위로 잡아주시게 되면 형광펜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위로 잡아줍니다. 또 범위로 잡아줍니다. 만약에 형광펜 채색을 없애고자 라고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범위를 잡아주게 되면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광펜의 역삼각형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신 다음에 다른 색으로 강조를 하고 싶다. 나는 이와 같이 밝은 녹색으로 하고 싶다. 최강자 부분을 이렇게 범위로 잡게 되면 밝은 녹색으로 형광펜 작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하고자 라고 한다라면 전체를 이렇게 범위로 잡게 되면 다 녹색으로 칠해지겠죠. 다시 한번 범위로 잡게 되면 녹색이 없어지겠죠.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채광자,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RGO 부분들을 채색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광펜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ESC를 눌러주게 되면 기본적인 I자 모양의 커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음영 넣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팩스 수신을 텍스트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홈 탭의 글꼴 부분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음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음영이 넣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범위로 잡아서 음영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음영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범위로 잡고 음영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음영을 넣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조와 윗줄 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여 참이슬을 이와 같이 범위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꼴 부분에 보게 되면 강조라고 되어 있는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 글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런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꼴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강조점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강조점을 두 번째에 있는 동그란 모양을 가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범위 잡은 세 글자 위에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편에서 보시게 되면 아침 느낌 그대로 참이슬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바로 윗줄 달기를 활용하여 강조 기법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참이슬을 범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글꼴에 내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윗줄 달기가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미음을 누르신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미음에 관련된 특수 문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별 모양이 있으면 별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 슬까지 같이 하고자 원한다라고 한다면 묶어서를 선택하게 되면 참이슬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단어식으로 묶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바로 이 별 모양을 3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하여 별 모양을 범위로 잡아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컨트롤 V 하나씩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참에만 3개를 붙이느냐 아니면 묶어서 참이슬을 한 단어로 봐서 한 단어마다 하나씩 묶어주냐 아니면 별 모양 동그란 모양 별 모양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각각 칸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묶어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별 모양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 글자 테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를 칠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읽기 모드 상태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네모가 정확하게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쇄 모양 보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테두리가 안 칠해진 팩스 수신을 범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내천 오른쪽에
글자 테두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범위 잡은 글씨의 네모난 테두리를 빠르게 채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서식 지우기라는 것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팩스 수신에 음영이라는 명령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범위 잡고 음영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꾸밈을 한 번에 제거하는 명령어를 바로 서식 지우기라고 합니다. 왼편에 팩스 수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범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내천 왼쪽에 모든 서식 지우기라고 해서 팩스 수신에 꾸며져 있는 모든 서식을 빠르게 이렇게 지워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팩스 수신도 다시 한번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꾸밈을 한꺼번에 모든 서식 지우기를 누르시게 되면 음영과 테두리가 같이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원문자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라는 동그라미를 넣고자 한다라면 바로 서명 끝부분에다 커서를 두시고 글꼴 부분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인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원문자라고 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인하고 동그라미를 결합시키겠습니다. 아니면 한자 인하고 동그라미를 결합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자 인하고 동그라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이라는 개념하고 자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글자를 넓게 표현하는 기술을 자간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글씨가 뚱뚱해지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홀쭉하게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을 장평이라고 하고, 자간은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여 먼저 왼편처럼 장평을 이용하여 글씨를 뚱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알지오를 범위로 잡아주시고 장평에 대한 그런 명령어가 화면상에 이와 같이 존재하지가 않으므로 글꼴 자세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급을 선택해 봅니다. 먼저 기본값이 100%인데 100%보다 커지면은 더 글씨가 뚱뚱해 줍니다. 15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절반만큼 더 뚱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지오의 2배 뚱뚱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에 있는 알지오를 범위로 잡아주시고 글꼴 자세히를 선택하신 다음에 고급 탭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장평값을 2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높이는 변하지 않고 가로로만 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간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알지오를 범위로 잡아주시고 글꼴 자세히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글꼴 탭에 고급을 선택해 줍니다. 이 부분을 자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간이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의 값을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으로 해놓고 값을 10이라고 쓰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글씨 사이의 간격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글꼴 자세히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꼴의 고급 탭에 간격의 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1.5포인트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1.5포인트만큼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꼴 자세히를 선택하시고 글꼴의 고급 탭을 보시게 되면 간격의 항목값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씨 사이 간격을 1.5만큼 넓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간격 넓게라는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당연히 좁게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이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사이를 좁게 하는데 1.5포인트만큼 좁게 하겠다 그러면 글씨 사이가 더 붙겠죠, 기본값보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알지오보다 1.5만큼 더 붙는 개념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